탕후루 열풍으로 실제 돈을 더 버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냥 뱉고 가는 거예요. 뱉고 끝난다? 씹고 쓱 닦고 나가세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맞는 거 아닌지 않아요? 일단 위생을 위해서 매달 칫솔을 바꾸세요. 매달 위생을 위해서 라고 얘기하거나 네. 3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칫솔을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벌어지지 않더라도요? 예, 라고 얘기하는 건 칫솔 업체 얘기인 거예요. 네, 월요일에만 진료하는 월요병원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여러분의 아주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서 치과 진료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박창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네,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뵙게 됐는데 네. 벌써부터 반갑다고 인사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셨을 때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탕후루 드셔보셨나요? 탕후루 열풍으로 실제 돈을 더 버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벌면 좋겠어요. 네, 그게 바람이다. 부자가 되면 좋겠는데 네. 충치가 그렇게 순식간에 안 생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탕후루를 꾸준히 음. 자주 오랫동안 드시면 이제 그때 제가 뭔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아, 예, 탕후루 사장님도 돈 벌고 치과의사도 돈 벌고.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신 분이 계세요. 한 치과 의사의 발언인데 저희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끈적하게 치아에 붙어 있는 게 충치 유발 지수가 굉장히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행이 계속된다면 제가 조만간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탕후루 유행이 계속된다면 제가 조만간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충치 환자들이 늘 거다 이렇게 예상하신 것 같아요. 충치라는 게 결국은 음.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네. 산부식이에요. 산부식. 예, 산에 의해서 치아 표면이 부스러져 나오는 거. 근데 그 산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주로 당분에서부터 온대요. 그래서 당분을 세균이 주워 먹고 산을 만들어서 이가 부서진다. 그런데 탕후루는 일단 껍데기가 설탕이죠. 당덩어리죠. 예,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과일. 딸기, 뭐 샤인머스켓 이런 게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과일도 당이 많아요. 그런데 또 새콤해요. 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춘 충치 유발 물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탕후루는 치아에 안 좋은 게 맞네요. 네, 안 좋습니다. 네, 100%.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당과 관련된 전신질환, 뭐 예를 들면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데 훨씬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치아뿐만 아니라 다른 네, 데도 전신 건강에도 안 좋아질 좋습니다. 거다. 네. 치아에만 한정해서 본다면 칫솔질을 좀 열심히 하면 계속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실 건데요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안 좋은 걸 그렇게 먹으면서 예,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왜 먹냐? 맛이 있어서 그렇죠. 바삭바삭하니 살짝 찌근하고 좋거든요. 네. 예, 그리고 왜 먹어요? 그러면 맛있어서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쾌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쾌락을 너무 즐기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만 좀 즐기고 살자는 얘기죠. 적당히 먹어야 된다. 네,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탕후루 사 드신다는 건 반대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너무 맛있어서 매번 디저트로 먹는다던가 그런 건 조금 오바지 않을까 싶은 거죠. 매번 먹으면 안 좋다. 예. 그리고 당과 산이 합쳐져 있는 정말 충치 유발에 적합한 음식이다라는 말씀이셨고, 이 탕후루 말고도 다른 음식 중에도 안 좋은 게 있나요? 사람이 원래 맛있어하는 음식이 새콤하고 달콤한 거랍니다. 단짠 말고 예. 새콤 달콤. 네, 새콤달콤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이 네. 제일 좋아하는 건 편의점 문 열고 들어가면 사는 게 젤리예요. 그 젤리 중에 전통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놈이 바로 새콤달콤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 젤리는 다 그렇게 생겼어요. 아, 그래서 당분과 산성. 그런데 끈적끈적. 그 젤리 중에도 위에 네. 하얀색 가루 붙어져 있는 새콤한 맛이 있고 그렇죠. 그냥 민자 젤리가 있잖아요. 네. 그럼 붙어 있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이셔 이러는 거 그게 제일 안 좋습니다. 네. 여러분, 탕후루 그리고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나는 건 안 좋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우리 알고 가야 되겠고, 치아 건강에 정말 안 좋은 음식들을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오뜨밀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출연을 하셨을 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못 드린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때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말이 많아서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못 소화한 거를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그 네. 질문들 우선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외국 사람들은 양치 끝나고 가글을 안 하고 치약을 먹더라고요. 이것도 맞는 양치법인가요? 하셨거든요. 지금 영상 띄워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양치하고 치약을 뱉은 다음에 그냥 물로 한두 번 하고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물로 헹구지 않습니다. 아예 헹구지도 않아요? 네, 그냥 뱉고 가는 거예요. 뱉고 끝난다? 네, 씻고 쓱 닦고 나가세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맞는 거 아닌지 않아요? 네, 근데 치약을 먹는 건 아니고요. 치약을 뱉는 거죠. 근데 물로 한 번도 헹구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치약이 제목은 약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약은 아니죠. 네, 그래서 보통 칫솔질을 할 때 무언가 세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제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치약 안에 있는 불소라는 성분으로 충치를 예방하거나 아주 미세한 충치를 되돌리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런데 그 불소가 입안에 오랫동안 있어야 그 효과가 있답니다. 아, 그럼 물로 헹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으로는 칫솔질을 오래 하셔서 음. 예, 아이크림 흡수될 때까지 바른다라고 아, 생각할 정도로 오래 칫솔질 하셔야 돼요. 불소 성분을 내게 남겨두기 그렇죠. 위해서. 그 다음번에 퇴퇴 뱉어내면 음.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남아있는 끼가 불속기가 입안에 남아있으면 충치 예방이 돼요. 아. 그러니까 뱉어내고 안 헹구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거 올바른 양치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다른 매체에서도 뭐 CNN이나 이런 데서도 네. 치약을 뱉고 헹구지 말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도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헹구지 마세요 이렇게 하네요. 거기 외국에서는. 근데 거의 저게 표준이에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뭐 3번 이상은 꼭 헹구세요 이렇지 않나요? 아, 이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무언가 이슈 때문에 생겼던 일인데요. 실제로 치약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그 성분 중에 좀 안 좋은 성분들이 섞여 있는 게 있었대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건 거품을 내는 성분이 별로 안 좋은 성분이랍니다. 네. 그래서 거품 나는 성분 입안에 오래 있으면 안 좋으니까 뱉어내라. 혹은 그 안에 보존제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거 안 좋으니까 뱉어내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뭐 많게는 10번 이상 충분히 헹구세요.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치약 중에는 물론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성분을 잘 확인해 보시면 이 정도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뱉어내고 안 헹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성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 보존제라고 하는 성분은 예전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예, 뭐 파라벤, 트리클로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 치약에는 그게 없어요. 아,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번에 이제 하나 문제가 될 만한 건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갖고 있는데 네, 어렵네요. 얘가 네, 거품 내는 성분이에요. 음. 우리 집에 있는 치약 중에 그 성분이 있으면 헹궈내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찾냐면 네. 칫솔질 다 끝내고 귤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먹어봤을 때 맛이 좀 이상하게 느낀 적이 이 귤 맛이 이상해 이런 거요. 양치하면 귤맛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좋은 치약은 칫솔질을 깨끗하게 나오면 음식이 더 맛있어야 돼요. 그 맛이 이상한 건 대부분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성분이 들어있는 치약이에요. 저희 집 치약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예, 맛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래서 네. 오늘 저녁에 칫솔질 하시고 음. 예, 귤이나 오렌지 주스 하나 먹어봤을 때 맛이 이상하다. 그럼 이건 많이 헹궈내야 될 치약이니까 아예 치약 자체를 바꾸시면 좋죠. 아, 그렇게 알아볼 네. 수 있군요. 네, 정리를 해보면 치약에 거품이 많이 내는 성분이 없으면 안 헹궈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많이 헹궈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였습니다.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빨대 사용하는 거 치아에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치과에도 꽤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커피 때문에 착색이 되는데 음. 그러면 빨대로 마시면 좋지 않나요? 그럼 제가 환자분한테 그럼 커피를 뭐하러 먹어요? 네? 아무 맛도 못 느끼고 목구멍으로 넘길 거면 이렇게 혈관에 커피 꽂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커피라는 건 냄새를 맡고 혀에 닿고 이게 있어야 커피를 먹는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대로 먹으면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착색도 안 생기고 뭐 충치 위험성도 적다곤 하지만 커피 먹는 목적성이 없어져요. 아,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닦으면 되죠. 이를 닦아라. 그렇죠. 아. 예. 아니면 이 닦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면 맹물로 한번 헹구시면 됩니다. 예. 그 빨대로 먹는 건 그럼 나쁜 게 전혀 없는 거네요. 그냥 커피 맛을 좀 못 느낀다. 그렇죠. 이거뿐. 네. 커피에 대한 모욕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커피는 맛있게 먹어야 돼요. 네, 네. 맛있게 먹고 이를 잘 닦거라. 그렇습니다. 이런 네. 답변이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저희 질문이 많아서 치간 칫솔 대 구강 세정기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그 구강 세정기가 물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 쏘는 건데 네. 이렇게 픽픽 쏴가지고 사이사이에 들어가주는. 네. 요즘 그 홈쇼핑에서 엄청 팔아요. 네네. 어, 꽤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거 이제 방송할 때 보면 이걸 막 뿌리면 뭐 고춧가루부터 시작해서 뭐가 막 쏟아지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 걸 보여줘야 또 팔리니까요. 그 치과에서 물 쏴주면은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네. 하거든요. 일단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네. 가장 첫 번째는 효과가 있느냐. 음. 예, 뭐 있으니까 팔겠죠. 그럼 효과가 아주 많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건 단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셀프 세차장이라는 데를 가지 않습니까? 차가 더러워요. 흙먼지도 있고 낙엽도 붙어 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요즘 눈 와서 눈 이 지저분한 게 있죠. 그 차를 딱 갖다 놓고 고압 세차건으로 쫙 물을 뿌려요. 네. 그러면 흙먼지, 눈덩어리, 낙엽 이런 게 다 떨어지죠. 눈앞에 보이는 건 다 이제 네. 떨어지죠. 자 이제 세차가 끝났으니까 집에 가시면 돼요. 아, 이런 사람 물로만? 아무도 없죠. 음. 그 다 닦인 것 같은데 가서 차 표면을 싹 긁어보면 흙먼지가 주르륵 흐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미트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솔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그 구강세정기는 고압 세차건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냥 겉에 보이는 큰 것들만 네. 사라지게. 세균은 전혀 조절을 못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저분한 걸 빼내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부르냐면 이쑤시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쟤는 물쑤시개예요. 아, 제 물쑤시개다. 네, 그래서 세균 조절은 안 되니까 저거 쓰실 시간에 칫솔과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아,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고 싶으면 저런 구강 세정기보다는 치간 칫솔을 무조건 사용하시라. 그렇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칫솔질, 치실, 어금니 칫솔 이걸 다 사용하면 어떤 순서로 써야 될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네. 내용이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저걸 다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일어나서 박수라도 한번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 뭘 먼저 쓰든 네, 상관없어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 중에서 일반적인 칫솔, 그 다음 번에 치간 칫솔, 요 두 가지가 메인이에요. 근데 저기 치간 칫솔이 빠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칫솔과 치간 칫솔. 그 다음 번에 이 두 가지를 쓰면 그 외에 특별한 도구를 추가적으로 안 쓰셔도 돼요. 뭐 치실이나 어금니 네. 칫솔 이런 거. 네, 실은 기본적으로는 치간 칫솔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 번에 어금니 칫솔이라고 그러는 게 저쪽 사진에 있는 조그만 칫솔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작은 칫솔인데 안 보여드렸나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 조그만 칫솔. 네. 그거는 칫솔의 축소판이고 칫솔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닦을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돼요. 아, 칫솔 아니면 어금니 칫솔. 네, 그렇습니다. 칫솔까지 쓰고 어금니 칫솔까지 쓰면 일어나서 박수를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게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칫솔이랑 그 치간 칫솔 이 두 가지만 사용하시라. 네, 그리고 치간 칫솔은 사이즈를 잘 맞춰서 쓰시면 하루에 한 번만 쓰시면 돼요. 아, 하루에 한 번만 넣었다 빼면 2분밖에 안 걸려요. 치간 칫솔은. 그러면 그 타이밍을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밥 먹고 나서 바로 하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하루에 아무 한 때나 번만. 하루에 한 번 하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건 그래도 음. 마지막에 주무시기 전에 하는 게 제일 효과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인데 전동 칫솔 대 그냥 칫솔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이런 거였어요. 요즘 워낙 많이 나와요, 이 네. 전동 칫솔이. 근데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요. 오토매틱 차량과 스틱 차량 어느 쪽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운전하기는 오토매틱 차량이 편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누구나 면허를 따서 도로로 나와가지고 사고를 치고 다닌단 말이죠. 스틱이면 무서워서 언덕에 못 갈 텐데. 그래서 칫솔도 똑같습니다. 전동 칫솔이 좋은 제품을 잘 쓰면 손으로 닦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더 빠르게 구석구석 닦일 네, 것 같아요. 대신 방법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아,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전동 칫솔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걸 대신 전기가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입안에 집어넣고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 손을요? 대고만 있어야 돼요. 아, 네, 요 놈을 닦는다 그러면 여기 요렇게 대고 있다가 다음 놈을 닦을 때 또 다음 놈에 대고 있고. 가만히 대고 있어야 네, 되는군요. 대고 있다가 한 2, 3초 있다가 옆에 치아로 옮겨가고 또 대고 있다 옆에 치아로 옮겨가야 되는데 대부분 전동 칫솔을 가지고 막 이렇게 또 문질러요. 칫솔처럼 똑같이. 네, 그럼 다치세요. 아, 그러면 잇몸이나 이런 게 상할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손으로 움직임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동 칫솔이 일반 칫솔에 비해서 칫솔모가 뻣뻣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손으로 만져보시고 이거 너무 뻣뻣하다 싶으면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동 칫솔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대고 누르지 마시고 힘주지 마시고 문지르지 마시고 전동 칫솔이 움직이게 그냥 내비두시라는 거죠. 내비두라. 네, 그게 자신 있으면 전동 칫솔 쓰시라. 그렇죠. 그거 아닌 다음에는 손으로 꼼꼼하게 닦으셔서 올바르게 닦는 방법이 뭔지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전동으로 바꾸시는 게 제일 좋아요. 더 구체적인 걸 여쭤보면은 전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요즘에 막 음파 진동 칫솔 이런 것도 나와요. 그렇죠. 보통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시장에서 제일 많은 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칫솔 머리가 동그랗게 생긴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도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움직입니다.
아. 왔다 갔다. 옆으로만. 네, 또 요렇게 도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네. 갔다. 얘는 대부분의 경우 칫솔털이 되게 뻣뻣해요. 그런데 애들용이 많이 나와요. 마트에 가면 겨울왕국도 그려져 있고 막 이렇게. 그러면 애들 잇몸이 좀 더 약하지 않나요?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애들한테는 전동 칫솔 사주지 마세요 그래요. 아. 자기 손으로 충분히 닦게 되면 그때 전동으로 넘어가도 늦지는 않거든요. 예,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 다음 배는 진짜로 이렇게 칫솔처럼 떠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거는 보통 음파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느 게 좋으냐 그러면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음파 방식이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칫솔모처럼 떠는 거 이런 걸 고르시고 칫솔모가 좀 부드러운 거 그리고 일반 칫솔하고 똑같이 칫솔의 머리통이 좀 작고 안에 칫솔모가 빽빽하게 차 있는 놈 이런 걸 고르시면 됩니다. 칫솔 모도 봐야 되는군요. 네, 칫솔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예. 전동 칫솔을 고를 때도 칫솔모 주의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칫솔이 살짝 벌어지면 교체를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는 건 맞는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 칫솔의 교체 주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위생을 위해서 매달 칫솔을 바꾸세요. 매달 위생을 위해서. 라고 얘기하거나 네. 3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칫솔을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벌어지지 않더라도요? 예, 라고 얘기하는 건 칫솔 업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자주 아, 바꿔줘야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예. 제가 말씀드린 예.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칫솔은 언제 바꾸냐? 그러면 이게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칫솔털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요게 끝부분이 요만큼 벌어지면 바꾸는 거예요. 끝부분이. 네, 칫솔 끝이 요만큼 벌어지면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꽃이 필 때까지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 끝부분만 살짝 벌어져도 그렇죠. 바꿔라. 왜냐하면 여기가 날이거든요. 칫솔에 요 날이 이렇게 벌어지면 세정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떤 칫솔이든 간에 3개월 이내에 칫솔모의 끝부분이 벌어지는 건 칫솔질을 잘못하고 있다. 힘줘서 문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서 칫솔모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아침에 닦았으면 꽂아놨으니까 좀 말랐을 거잖아요. 그럼 칫솔질 하시기 전에 칫솔 머리통을 이렇게 손으로 훑어서 칫솔 한번 펴보세요. 그럼 그때 정확한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벌어졌으면 바꾸셔야 되는데 저희 치과에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 칫솔질 잘하시는 분이 물어보는 멘트가 딱 이래요. 네. 선생님 이 칫솔을 5개월 썼는데 끝이 하나도 안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더 쓰세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 주세요.